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이드 윤여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나를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내가 그 일로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뭔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고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내 인생을 다 갈아엎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지금의 나 말고 뭔가 새로운 버전의 나를 찾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오히려 발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의 나는 내 수십 년의 역사가 만들어낸 경험의 결과예요. 이거를 없앨 수 없어요. 하루아침에. 내가 바뀌고 싶다고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을 미워하면서 발전하는 방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여줘야 내가 가진 것에 좋은 점들이 보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보이고 능력들이 보이고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보이고 또 그거를 업으로 삼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요. 이게 아이러니한 건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겠죠. 우리가 SNS를 키거나 뭐 뉴스를 보거나 TV를 보면 나를 사랑하기가 참 어려워요. 다른 사람들의 하이라이트를 보면 나는 정말 자꾸 볼품없게 느껴지거든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의 시초는 남과의 비교예요. 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남과 비교를 하기 전에 아이들은 굉장히 스스로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하고 자신감도 넘쳐요. 이 아이들이 이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과 사랑이 없어진 시기가 언제냐면 등수가 생기기 시작할 때부터예요. 그리고 엄마가 아이와 다른 집의 아이를 비교할 때부터 스스로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 있게 될 때부터 스스로에 대한 사랑이 확연하게 줄어들게 되죠. 근데 예전에는 지금 같은 적나라한 비교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나 쉽죠.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았지만 나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원래 같았으면 절대로 마주할 일이 없는 사람을 우린 SNS에서 매일 보고 그 사람을 보면서 내 인생이 볼품없고 잘할 줄 아는 게 없고 실패자인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럴 때 우리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삶을 관찰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매체나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볼 때는 그 사람의 인생에 정말 아주 작은 일면을 보는 거죠. 저도 지금 인스타그램을 굉장히 오래 했지만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순간들, 제가 컨텐츠로 제작하고 생산하는 순간들은 제 삶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에요. 제가 예전에 여우마켓이라는 인스타 마켓을 운영하면서 유아용품을 팔고 책이나 교구들을 팔 때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유아용품이랑 책을 맨날 가져다가 애를 교육을 시키고 밥도 해먹이고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사실 저는 유아용품을 파는 게 제 직업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주말에 유아용품을 가지고 혹은 교구나 책을 가지고 아이와 놀아주는 콘텐츠를 몰아서 찍어서 매일 나누어서 올린 적도 많아요. 전 언제나 워킹맘이었고 집에 있는 시간이 전업인 엄마들에 비해서 적었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매일 한 게 결코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인스타에 그걸 매일 올리면 마치 제가 매일 그런 삶을 24시간 사는 것처럼 느껴지죠. 더구나 그 컨텐츠를 마주했던 그 사람이 오늘 하루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면 오늘 아이랑 뭔가 놀아줬어야 됐는데 엄마표 놀이를 했어야 됐는데 그 순간에 SNS를 열어서 저를 봤다면 더 큰 자괴감이 들겠죠. 물론 저도 아무것도 안 하고 엄마표 놀이도 안 하고 집도 안 치우고 밥도 햇밥 먹인 날이 있었겠죠? 있죠, 많이. 하지만 그걸 제가 올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는 제 삶은 저의 삶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인 거죠. 그렇다면 뭐 인스타 하는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카메라에서 보시는 제 모습, 이 모습은 제 친구들이나 아들이 많이 못 보는 모습이겠죠. 메이크업을 하고 이렇게 차려입은 모습은. 하지만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앞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 역할에 충실할 뿐이죠. SNS 속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 본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뭐 친한 친구들 앞에 가서 고등학교 동창들 앞에 가서 아이 앞에 가서 다른 역할을 수행하듯이 SNS 속에서 보여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한 모습들일 뿐이에요. 근데 그 모습과 나의 현재
그 현재가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볼품없고 실패가 있고 지루한 과정이 있는 나의 현재와 비교를 하니까 내가 굉장히 작게 느껴지고 나를 사랑하기가 싫어지는 거죠. 내가 저 사람만큼 잘나지면, 저 사람만큼 돈을 벌면, 예뻐지면, 날씬해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내가 오늘 행복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 행복을 찾지 못하면 내일도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은 스스로 찾아가는 거거든요. 행복은 뭔가 주어져서 뛸 듯이 기쁜 게 아니에요. 행복은 내가 가진 것들 중에서 나를 만족시키고 기쁘게 하는 것들을 내가 찾아 나가면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구석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도 그 사랑할 구석들을 찾아내는 것에서 행복이 시작되고 나에 대한 사랑이 시작돼요. 왜냐면 여러분은 사랑할 만한 면들이 아주 많아요. 아마 넘쳐날 거예요. 여러분이 알지 못할 뿐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해도 나를 있는 그대로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부정적인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저는 게으른 사람이에요. 목표를 계속 달성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실패자예요. 나쁜 엄마예요. 이런 얘기들을 스스로에게 서슴없이 하죠. 근데 그 명제에 대해서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는 게으른 사람인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 세상에 게으른 사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른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각자 역할을 뭔가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게으른 사람은 아니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냥 나죠. 저는 윤여진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있고, 그쵸? 나는 게으른 면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10가지 일이 있으면 한 2가지 정도만 부지런해요. 8가지는 게을러요. 하고 싶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에너지가 없어서일 수도 있고 제 인생이 중요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저는 저를 게으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사람일 뿐이죠. 내가 어디에 에너지를 집중해야 되는지 알고 어디에 에너지를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아는 건 굉장히 똑똑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부정적인 정의에 가두지 마세요. 나는 실패자야. 게으른 사람이야. 나는 나쁜 엄마야. 이런 부정적 정의에 스스로를 가두면 꼼짝 달싹을 못해요. 그리고 발전의 여지도 없어지죠. 나는 이러이러한 엄마야. 난 이건 잘하지만 이건 못하는 엄마야.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셔야 돼요. 뭉뚱그려서 계속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시면 거기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고 스스로 점점 그런 사람이 되어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 면에서 나쁜 엄마인 건, 또 내가 어떤 면에서 게으른 건, 또 내가 어떤 면에서 실패인 건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나에게 보내는 신호예요. 내가 청소를 안 하는 건 게을러서가 아니라 청소를 하기 싫어서겠죠. 그러면 청소를 왜 하기 싫은지, 해야만 한다면 어떻게 해야지 내가 청소를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청소에 낭비된 에너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이렇게 고민을 해볼 수 있잖아요. 심리학에 자기충족적 예언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기충족적 예언은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스스로에 계속 얘기를 하면 거기에 맞게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육 전문가들이 아이들에게 넌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이야기하는 걸 지양하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할수록 아이들이 그 카테고리에 맞게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건 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게으른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에게도 말하고 남에게도 말을 하기 시작하면 정말로 게으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 사람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죠.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피그말리온 효과는 이런 자기충족적 예언의 긍정적인 면이에요. 긍정적인 얘기를 계속 하시면 그것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인 어떤 왕이 피그말리온이라는 동상을 만들어서 그 피그말리온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너무 사랑스럽다.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비너스가 피그말리온을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신화에 기반한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사랑하고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내가 되고 싶은 사람, 내가 살고 싶은 삶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얘기해주세요. 너는 실패자야 얘기하지 말고 너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너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잘하는 사람이야. 이러이러한 것들은 네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야. 안 해도 되니까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은 내가 남과 나를 비교해서 남에게 시선을 둘 때 많이 생겨요. 나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은 거꾸로 남이 있든 없든 나에게 집중하면 생기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없으면 내가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평생을 나와 함께한 유일무이한 존재잖아요.
우리 흔한 말로 나는 내 삶의 주인공이야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 말도 틀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인공은 뭔가 각본이 짜여져 있는 세트 안에 들어가서 연기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감독도 있고 뭐 촬영 기사도 있고 극본도 있죠.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우리 삶의 주인이에요. 이 삶은 딱 한 번밖에 안 주어지는 특별한 기회고 그게 내 것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은 어디에도 안 가요. 신이 바뀌어도 내가 눈을 감아도 조연이 잠깐 들어왔다 빠져도 이 삶은 어디 가지 않아요. 없어지지도 않고 리셋되지도 않고 새로운 삶이 주어지지도 않죠. 그러니까 나에게 한 번밖에 안 주어지는 이 귀중한 삶을 사랑하고 아끼고 보듬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워크시트에는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알 수밖에 없게끔 하는 질문들이 가득 있어요. 처음엔 좀 오글거리고 대답하기 싫으실 수도 있어요. 나를 조금 더 따뜻하게, 더 사랑스러운 시선으로 봐주세요. 그리고 꾹꾹 눌러 담아서 나에게 러브레터를 써주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렇게 하듯이요. 나를 오늘 처음 만난 것처럼, 오늘 소개팅을 했는데 첫눈에 반한 것처럼 나에 대한 사랑을 듬뿍 담아서 워크시트를 꼭 해주시길 바래요. 자, 지금까지 나에 대해서 배우는 활동들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 강의들에서 워크시트를 못 썼고 아직 자신이 없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강의를 다시 처음부터 보시고 워크시트를 꼭 다 채우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서 이 단계가 완성되어 있지 않으면 내 재능을 찾거나 능력을 찾거나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내는 그 과정이 더 버겁고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강의마다 말씀드리지만 이건 경쟁이 아니에요. 나를 찾는 여정을 제가 가이드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걸 먼저 채우신다고, 먼저 완성하신다고 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워크시트를 보면서 아직 대답을 제대로 못했고 어려움이 많다면 잠시 강의를 꺼두시고 나 혼자서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질문을 더 깊게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더 탐색하는 과정들을 가지시면서 질문에 대답을 하시면 앞으로의 일에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더 준비되신 분들만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잘 먹고 잘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는 과정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